여러분, 1주차 2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시스템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울 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스루풋 맥스 운영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제 스루풋을 이제 최대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그 운영에 있어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건데,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무슨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원칙을 그죠?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뭐 어떤 과목을 배우든 어떤 분야에 처음에 접하게 될 때 그 원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이 그 원칙으로부터 파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하나 그 최적화를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최적화가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얘는 사실은 그 도구를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 중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에 이제 여러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산에서 이제 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정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생산이라는 거는 이제 이 공정들을 거쳐가지고 이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죠.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이 하나가 여기 지금 로봇을 도입했다고 합시다. 로봇을 도입하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로봇 도입하면은 그 뭡니까 생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 로봇을 도입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산출되는 스루풋이 그러면은 최대화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생산 능력이 10개 시간당 10개인데 여기는 지금 로봇 도입해 가지고 생산 능력이 20개가 됐다 그럽시다. 시간당 여기 10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 흐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시간당 몇 개입니까? 비록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가 예를 들면 20개가 됐다 할지라도 여기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시간당 1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 로봇을 도입을 해도 전체적인 그 생산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계속 넘어오면 빨리 이제 생산을 해서 일로 보내게 되잖아요. 보내게 되면 물론 여기서 넘어오는 게 10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그게 해당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디 한 곳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자꾸 재고가 쌓이게 공정 중 재고가 쌓인다는 거죠. 여기는 통과를 잘 못하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 중 재고라는 용어가 이제 WIP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W는 work에서 나왔고요. work in process라고 여러분들이 이거의 앞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 중에 있는 그죠? 재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로컬 최적화의 합이 항상 글로벌 최적화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예를 들면은 생산성을 증가를 시키려면 이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시켜야 되죠.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시켜야 되고, 혹시 한 곳이 예를 들면 병목이다 그러면 병목을 수준을 먼저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앞에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 창출 프로세스 확보 및 낭비 요소 제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치를 그럼 누가 그럼 정의하는 거냐? 그거는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만약에 고객이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지금 막 오래는 못 기다린다.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기다릴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그럼 고객이 기다리지 않겠죠.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어디 가냐면 경쟁자한테 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미리 재고를 쌓아두는 게 완성품 재고를 쌓아두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기로는 생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문 생산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축 생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주문 생산 방식은 뭐냐면 주문을 받아서 그때 이제 생산을 하는 거고요. 비축 생산 방식은 미리 생산을 해놓고 재고로 쌓아두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비축 생산 방식. 그러니까 주문 생산 방식은 주문 받은 후에 생산하는 방법. 비축 생산 방식은 미리 생산을 해서 재고로 쌓아두는 경우. 그죠? 그 두 가지 보통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주문 생산 방식이 유리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축 생산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재고가 발생하는 거죠. 미리 생산해서 재고로 쌓아두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문 생산 방식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럼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프로세스 대응 시간이 고객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보다 클 경우에는 고객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비축 생산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면 별로 안 좋잖아요. 재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주문 생산 방식이 좋은데 그러면 주문 생산 방식의 단점을 보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응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응 시간.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대응을 해서 바로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 가지고 그죠? 나중에 얘기는 나오겠습니다만은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드 타임 단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라는 건 뭐가 예를 들면 뭐 주문 리드 타임이다 그러면은 주문을 해서 그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생산 리드 타임이다 그러면 생산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런 리드 타임인데 그 리드 타임 단축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대응 시간이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고객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짧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리드 타임 단축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뭐냐면 여기 뭐 시장 세분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명확하게 그 가치가 어떤 가치를 고객들이 그죠? 선호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고객이 그 선호하는 가치, 그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그것 위에는 그것 위에 들어가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낭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낭비 요소를 파악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수요 변동을 재고가 아닌 여유 능력으로 이제 완충을 내라는 건데, 그 사실은 이제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 점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수요가 이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항상 일정하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들쑥날쑥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재고를 얼마나 보유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만약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최고입니다. 재고 비용이 발생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이디얼하게 이제 추구하는 그 시스템인데요. 그런 시스템을 뭐라 하냐면 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풀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죠? 여기 이제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수요 한 단위가 발생하면 여기 마지막에서 그걸 충족을 시킵니다. 그죠? 한 단위를 충족을 시켜요. 그럼 여기가 B죠. 그죠? 이 과정이 B게 되죠.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한 단위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또 B죠? 그럼 이게 한 단위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발생하면 작동되는, 그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발생하면 작동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풀이라는 그 개념이 여기서, 그죠? 생긴 거예요. 그 수요가 발생하면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한 단위 흐름이에요. 한 단위 흐름. 그래서 뭐냐면 항상 대기 상태로 있다가 수요 발생하면 즉시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재고라는 게 생기지가 않죠, 그죠?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시스템에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풀 시스템이고 여기에는 이제 풀이고요. 하나는 푸시 시스템이에요. 그죠? 이 풀 시스템 이거 얘기를 했죠? 풀 시스템 이거고요. 푸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푸시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생산을 해요. 재고 비축을 해요. 재고 비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 발생하면 그죠? 재고로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 푸시 시스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요 예측을 해서 미리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로 비축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요 발생하면 재고로 충족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재고로, 그죠? 수요 발생하면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재고 비축을 하게 되면 여기 말하는 재고 비용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그 운영하는 게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그죠?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풀 시스템이죠. 그거를 갖추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완벽한 풀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느냐? 이게 뭐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능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 그 수리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수리점. 자동차 수리점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 부품들을 물론 일부는 이제 그 재고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하게 부품을 이렇게 그죠? 재고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가 이제 수리하러 오잖아요. 수리를 위해서 오면 점검한 후에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품 그죠? 공급자한테 전화를 하면 돼요. 전화하면 바로 보내줍니다. 부품을. 그죠? 그런 경우가 바로 풀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완벽한 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죠? 그런 거 결정할 때 아무 수요 예측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획 수립할 때는 수요 예측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 몇 명 고용할지 이런 거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없이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예측은 하되 그죠? 실제 운영할 때는 풀 시스템을 그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죠? 근데 미리 생산하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풀 시스템으로 수요 발생하면 생산하는 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고 이때 중요한 거는 즉시 충족이 돼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드 타임 단축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배우겠습니다만은 리드 타임 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 리드 타임 단축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많이 한 게 있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도요타 생산 시스템 배울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트너십 얘기입니다. 뭐 요즘 여러분들 이제 파트너십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요즘 네트워크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웃소싱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웃소싱.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제 공급 사슬 관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거기 가면 이 얘기를 많이 배우시게 될 텐데 우리도 뒷부분에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웃소싱을 한다는 건 뭡니까? 벌써 협력업체랄지 이런 데는 이제 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서로 간에 이 연락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그죠?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죠? 파트너십 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제 파트너십 관계 구축한다는 게 여러분들 뭐 생각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구축을 할 때 이 사실은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센 기업 그 다음에 약한 기업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파워 센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공급사슬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결국은 뭐냐면 어떤 특정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그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트워크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네트워크 자체에서도 보면은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를 들면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독자적으로 누군가 네가 희생해라. 그러면은 그 희생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냐면 만약에 전체적인 경쟁력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한다면은 그걸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뭐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의 재고를 누가 보유할 거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소매상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재고를 많이 보유 안 하고 수요 발생했을 때 그죠? 그 생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보내주기를 바라겠죠, 그죠? 즉시 보내주면은 바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보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소매상이 재고를 많이 보유해야만 즉시 그죠? 판매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재고가 없을 경우에 그 고객이 그죠? 경쟁사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소매상의 재고를 많이 보유하기를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해가 이제 거기 상충되죠. 그럴 경우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소매상이 많이 보유를 해야 된다면 생산자 입장에서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파트너십 관계 구축에서 이제 그런 것들 계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가지고 일단 시스템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유리한 방향이 돼야 되겠죠. 비용을 절감하든 아니면은 그죠? 매출을 늘리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게 시스템적 사고예요.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근데 사실 파트너십 관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냥 아주 밀접한 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파트너십 관계도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단계도 있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단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률적으로 그냥 그 수준이 다 똑같은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패스트푸드점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맥도날드다 그러면 거기 맥도날드 입장에서 보면은 파트너도 여러 그죠 종류의 파트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파트너도 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파트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기 패티 같은 거 공급하는 그 파트너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그 밀접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요.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냅킨이랄지 이런 거 공급하는 파트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뭐 밀접한 관계를 맺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원칙 중에 이제 파트너십 관계 구축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이 개념도 이게 사실 이제 일본에서 이게 이제 나온 개념인데요. 뭐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 나옵니다만은 카이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죠 익숙해져야 되는 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뭐를 이제 개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죠? 개선을 해서 완벽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성 추구.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린이라는 거 있었죠? 그 두 번째. 그 린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다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린의 원칙 중에 보면은 완벽성 추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완벽성 추구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죠? 조금씩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성공한 배경에는 이 카이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도요타에 보면 카이젠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개선하는 게 물론 효과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제 이 카이카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을 때 그 틀을 완전히 그죠?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뭔가 새로운 그죠? 이런 것들도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이젠하고 카이카쿠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요타에서 이제 추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혹시 품질 경영이라는 과목을 수강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PDCA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품질 경영에 보면 이거 혹시 기회 되면 여러분들 품질 경영이라는 과목도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CA 사이클이라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P는 뭐냐면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 수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체크하고, 그죠? 액트하고.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PDCA 사이클. 그죠? 뭐 데이밍 사이클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계획 수립하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죠? 수정하고 그다음 다시 계획으로 돌아오고 이게 계속 된다는 거죠. 응? 이 BDC 사이클이 그죠? 이 품질 경영에서도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ISO 9001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제 표준이거든요. 국제 품질 표준인데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이 PDCA 사이클입니다. 응?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과 측정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측정 지표를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방향 지향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평가할 때 예를 들면 과제 점수를 90% 반영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보다 뭡니까? 과제에 더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성과 지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게 뭐냐면 프로세스를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 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서들이 예를 들면 부서별 평가하고 아니면은 개별 부서별 평가하고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하면 개별 부서별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부서별로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자기들만 잘하려고 하다가 혹시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있잖아요. 전체가 중요하잖아요. 전체에 대한 측정 지표를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측정 지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개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접근법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기업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재무 쪽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 평가를 할 때 재무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도 보고, 그 다음에 고객 측면도 보고, 기업 내부 프로세스도 보고, 혁신과 학습 이쪽으로도 봐서 골고루 그죠? 골고루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BSC 접근법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지향의 성과 측정 항목을 그죠? 정하라는 게 이게 하나의 예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미 비용 감쪽보다는 수프 증대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왜 그 우리가 수익 얘기하면서 그죠? 비용이 들더라도 만약에 비용이 드는 것보다 더 많은 그죠?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면은 비용을 그죠? 감축할 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비용들도 물론 비용 절감에다가 이게 초점을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보다는 스루풋 증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요 기업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이제 매출 증대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의 수익을 그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용 감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보지 말고 일종의 뭡니까? 투자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좀 나가지만 지출이 되지만 이게 나중에 그죠? 더 많은 그죠? 수입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공정들이 있는데 어떤 게 하나 병목이라고 그럽시다. 이 병목 얘기가 지금 미리 나와서 좀 그런데 우리가 파트 2에 가면은 병목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TOC 이론 가면은 이제 병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목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잘 안 빠져나가잖아요. 좁아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병목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10개 생산 능력이 있고 이게 8개, 여기 10개.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당 생산 능력인데 여기가 지금 병목 아닙니까? 8개면. 그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개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8개 아닙니까? 8개인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2개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전부. 그죠? 그러면은 이 낭비를 제거하려면 이게 2개씩 다 빼야 되죠, 그죠? 2개씩 다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시스템에서는 항상 8개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변동이 생기면 8개보다 더 그죠? 작은 그죠? 산출량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스루풋 증대를 생각을 한다면 여유 생산 능력을 계속 보유하든지 아니면 이 병목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낭비 이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죠? 그 스루풋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병목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비병목은 병목에 맞추어라 이 얘기는 TOC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더고울이라는 책을 읽으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그 5단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스템 개선 5단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책 뒤에 더고울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병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우리 그 제가 그 여러분들 왜 독후감 그 얘기할 때 문제점 뭐 이런 걸 소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면은 결국은 그 핵심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잘 살펴보면 거기 보면 꼭 병목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면 여러 과목 중에 예를 들면 수학이 가장 문제였다. 그죠? 그러면 수학을 먼저 그죠? 그걸 중심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국은 이 5단계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병목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죠?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병목이 있으면은 병목을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그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계가 아주 비싼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이죠. 24시간 가동을 하는 게 유료해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놀리면은 손해인 거예요. 그게 병목이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그 기계를, 그죠? 작동시키는 그 직원 같은 경우에, 그죠? 작업자 같은 경우에 점심 시간에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자기 점심 먹는다고 그 기계를, 그죠? 셧다운 시키면은 그동안은, 그죠? 한 시간 동안은,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한 시간이라면 한 시간 동안은 그 낭비잖아요. 그 기계를 놀리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놀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죠? 그게 병목 최대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만약에 병목을 이제 어떤 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만약에 불량이었어요. 근데 불량품을 예를 들면 병목을 통과를 하게 되면 그거는 뭡니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목에 투입되기 전에 품질 검사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량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병목 최대 활용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비병목 자원을 병목에 종속시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병목의 그 스케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비병목 자원. 그죠? 이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거 TOC 이론 배울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DBR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DBR 시스템. 기억나십니까? 그 내가 그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여기 DBR 시스템이라고, 그죠? 나온 게 있죠? 이 DBR 시스템은 뭐냐면 TOC 1을 이용한 건데, DBR이 뭐에 앞잘단 거냐면 드럼, D는 이 드럼이에요. 드럼, 북, 그죠? 이게 B는 이제 버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로프라는 건데요. 이 D가 뭐냐면 일종의 드럼 이게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북으로, 그죠? 그럼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면서 항상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조정 경기 중에, 그죠? 여러 명이서 노를 젓는 그죠? 그런 경기가 있어요. 거기 앞자리에, 그죠?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그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이, 자기는 노를 안 젓고 그냥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의 구령에 맞춰가지고 노를 일정하게, 그죠? 속도를 맞춰갖고 졌거든요. 그게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드럼인데요. 이 드럼이 결국 뭐냐면 병목이 드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병목에 의해서 모든 게 시스템의, 그죠? 그 성과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목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고, 다른 비병목들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3번이고요. 4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병목을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병목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지속적으로, 그죠?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운영 원칙입니다. 그죠? 이 운영 원칙은 그 우리가 TOC 이론 배울 때 다시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균형화보다는 흐름 동기화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추라, 이제 그 얘기인데요. 생산 능력 균형화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딱 그 뭡니까, 공정들을 이게 뭐 예를 들면 10개, 10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생산 능력을 딱 일정하게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게 생산 능력 균형,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 공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탁트타임 계산해 가지고요, 생산 능력 이제 계산을 해서 딱 일정하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있죠? 거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게 생산 능력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탁트타임 계산해 갖고
그죠? 워크스테이션에서 걸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0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30초. 그래야만 이 흐름이 원활하겠죠? 그죠? 이 30초라는 건 이제 탁투타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부하를 결정할 때요. 그러니까 일거리 있잖아요. 일거리를 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예를 들면 25초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일거리를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초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30초 안에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렇게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아닌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병목이 이 중에서 그죠? 공정이 있으면은 병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병목하고 여기 수요 있죠? 수요하고 요거만 맞춰 놓으면 수요하고 여기 병목 있잖아요. 요 두 개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왜 우리 아까 봤지만 비병목들은 이 병목에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만 제대로 맞춰 놓으면 나머지 비병목들은 여기에 맞추면 되니까. 그죠? 이 병목에 맞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비병목에 여유 능력이 있든 없든 그죠? 그런 거 뭐 여유 생산 능력이 있으면 뭐 제거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병목하고 수요만 맞추는 거 이걸 흐름 동기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변동성을 감수하라. 변동성이 있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배치라는 게 나오는데요. 배치라는 의미는 뭐냐면 묶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묶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단위 흐름이라는 거 얘기한 적 있죠. 그죠? 이게 풀 시스템. 이게 사실은 JIT인데요. 이게 그죠? 한 단위 흐름 이런 식으로 한 단위씩. 그죠? 이게 한 단위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죠? 수요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뭐 100개 단위로 그죠? 생산해서 넘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배치 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크면 클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덕을 읽으실 때 보면 거기도 이제 배치 크기 줄이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덕을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일단 그래서 배치 크기는 될 수 있으면은 그죠? 작게 하는 게 좋다. 이래야만 변동성이 감소된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